네, 오늘부터 돈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뉴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의 핵심 이슈 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열어볼 텐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을까 한번 보시죠. 그 9월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씩 빠져나가나 봐요. 근데 8월 달에 사실은 우리 시장에 샀고, 그렇죠. 이제 9월 들어서 파는 와중에도 사는 종목이 무엇인가? 1위는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러브콜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하나솔루션, 현대차, 네이버, 자동차하고 태양광 대표 기업 이렇게 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왜 담는다고 보세요, 혹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이제 편집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좀 크겠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이제 곧 가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매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들어온다라는 것들보다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LG 엔솔을 이제 공모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글쎄요, LG 엔솔을 왜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긍정적인 것 플러스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이게 한 절반 정도씩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조지아 공장 트리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제 인덱스 추종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 파는 게 좀 걸리고, 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기에는 다른 셀 기업이나 배터리 소부장단을 사는 것도 아니고 왜 LG 엔솔만 담을까 그러니까 했을 때 무조건 추종하게 되면 다 똑같이 사야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비중 조절을 하게 된다라면 과거 LG 엔솔이 물적 분할할 때 LG 엔솔을 사기 위해서 LG 엔솔이 이제 그 코스피 200 상위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쫙 엑셀로 소팅해가지고 일부 쫙 팔았어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펀드 매직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팔고 LG 엔솔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하니까. 원래는 그 비중을 맞춰가지고 쫙 어떤 거 한두 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엔솔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이게 저는 조금 우려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도,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로 급격히 몰리면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오네코도 그렇잖아요. 장 끝나면 3시 반에 뭐부터 보세요. 외국인 3시 반에 딱 장 끝나고 나면 일단 내 종목을 외국인들이 샀나 기관이 샀나부터 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모든 분들이 일단 3시 반에 딱 되면 외국인 기관 수급부터 보잖아요. 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솔직히 사면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고 순간이나마 팔았으면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악재 떴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마음을 얼마 두느냐 안 두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걸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선물과 연계된 물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면 우리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조금 생각을 하죠. 외국인들은 뭔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샀을 것이야라고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지수의 성격 근거도 약간 약하고 배터리 매수한다고도 좀 약해서 혹시 폐배터리 보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LG 엔솔과 끝단에 또 네이버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나머지 가운데 있는 요 삼형제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쪽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만 네이버는 아직까지 솔직히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이렇게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파는 과정에서 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네이버가 이 정도 급에 대한 것들은 저는 솔직히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둘이 양쪽 끝에 붙어 있다라고 보면 과연 이들이 이익만 보고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가운데 삼형제는 이익을 보고 샀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양쪽 끝에 있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담는 걸 수도 있겠고, 예, 조금 더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네.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순매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수에서 발 빼고 나가는 네, 것 같아요. 지수, 이거는 삼성전자를 팔고요. 그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고려아연,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일단은 요쪽이 두산이랑 한전이 원전 테마주인데 네. 이게 요즘 흔들거리더라고요. 이거 블록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산 블록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누차례 머니투데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집트 원전을 직접 수주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수주한 걸 2차 수주한 나눠서. 거거든요. 예, 터키는 아니었죠. 예, 2차 수주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건설 부분에 이제 들어간 거라 이거는 꼭 원전 건설이 아니라 전력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 두산에서 이제 5% 블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올라올 때 좀 팔았다라고 좀 이해는 가요. 삼성전자 지수라고 놓고 보고요. 한전은 빼고 저는 의외는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예요.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우리가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비철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예. 이번에 2차 전지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단에 또 진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 그룹들이 다양하게 수소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원자재 모멘텀이라든지 원소. 예,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 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앞장과 뒷장이 몇몇 종목들이 조금 어긋나죠. 삼성전자는 뭐 지수라고 치겠습니다. 인덱스라서. 지수라고 치겠는데 두산에너비티도 이해가 가고 한전도 이해가 가지만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쪽에 복잡한 속내를 정말 제가 온앵커랑 방송한 지 벌써 꽤 몇 년이 됐지만 온앵커 속마음을 모르듯이 외국인들의 아니 모르십니까? 예, 외국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꼭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들도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완전히 흔들린다라고 보기에는 앞장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뒷장은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성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냥 사고 파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지 그렇죠. 네.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그 기업이 펀더멘털상 이익 성장률이 잡히는지 아닌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 가운데 우리가 또 같이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파는 종목 가운데 오히려 요즘 팔면서 가격이 흔들리잖아요. 주가 흔들릴 때 담아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이미 다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물론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제일 가운데 있는 하나솔루션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공장이 있고 더군다나 이게 그 원래 개별단의 보조금을 갖고 이 업종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다가 베란다에다가 하나 그 태양광 설치하면 이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식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커왔던 태양광 같은 그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미국 공장 자체가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규모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목표 중에 하나가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유럽보다 뒤처져 있는 이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저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봐요. 단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는 경영 전략이 우수하다라고 봅니다. 한정된 자원, 한정된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국내는 일단 조금 닫혀놓고 미국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으로 많이 물량을 빼놨죠.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율 효과. 환율이 지금 이렇게 비쌀 때 팔면 좋은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환율이 한 15% 올랐어요. 그러면 제네시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8천만 원 파는 게 미국에서는 1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느낌이 확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8천만 원 파는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고 더군다나 지금 계약해놨던 친환경차 빨리 팔아줘야 돼요. 나중에 보조금 못 받으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8월 달 그 성적표를 보고 굉장히 경영 전략 잘 짜고 있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뒷장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좀 오히려 중기적으로 보시면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이랑 포스코홀딩스 파는 거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힌트 주셨거든요. 오히려 홀딩스보다는 이쪽이 직접 얘기 낫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고려아연도 고려아연인데 이런 쪽이랑 풍산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이제 광물 쪽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료는 좀 다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무기국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무기 체계였어요. 근데 서방 무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발한 예를 들어서 소총 같은 경우 미국인들이 쓰는 총알을 넣어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옛날 무기들은 서방 무기가 들어갔을 때 포탄을 못 발사를 해요. 그래서 포탄까지 제공을 했어요. 탄알까지.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의 탄약 재고가 급격히 줄어버렸어요. 탄약을 만들 때 가장 들어가는 게 뭐죠? 풍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풍산이 지금 뒤늦게 이제 방산주로 방산으로. 뜨는 거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가격 가지고 고려아연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철금속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려아연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고려아연이 지금 재무제표를 기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면 비철금속 비중 대비 신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신사업 모멘텀을 보신다라면 새로운 트리거를 읽어낼 수가 있죠. 배터리 소재 쪽에 진출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부분.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풍산도 요즘 방산 분위기 좋아서 그렇죠. 괜찮을 것 예. 같고 고려아연도 신사업 호평 주셨고 네. 둘 다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괜찮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 풍산 같은 경우는 의외에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남성분들 예. 군대 갔다 와보시는 거 알지만 탄피 주술 때 보면 그 탄피가 다 고려아연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풍산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 그런 개념들 보시게 된다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실 겁니다. 좋습니다. 원 소재 사실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만 틀면 또 사업 다각화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여건이 좋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고려아연, 풍산 투자 의견 정리하면서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소액주주의 자회사 주식 안 주면 물적 분할 못한다. 이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시도 강화해야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도 하고 상장 심사도 강화한다는 내용. 예전에 물적 분할만 나오면은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카카오, 이마트,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만도, 뭐 LS 일렉트릭, 세아베스틸 분할 시기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 계열사는 뭐 여러 가지로 문어발 확장을 했다가 지금 다 떨어뜨리는 그 과정에서 그 모회사 주가가 그래서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이제 LG 엔솔 때 특히 이제 충격이 컸죠. 그 이후에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를 한 거고요. 뭐 SK온이나 쓱닷컴 등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소식. 뭐 DB 하이텍 등에 대해서 물적 분할 이슈가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뭐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고민됩니다. 전장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두 가지 형태로 물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커랑 밖에서 사담을 했는데 우리가 짬짜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가셔가지고 두 가지를 다 먹고 싶어서 짬짜면을 시켰는데 예. 처음에 짬짜면을 잘 팔던 가게가 갑자기 짜장면을 딱 주면서 짬뽕을 먹으려면 사서 드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물적 분할이에요. 회사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잠깐 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카카오와 카카오 모빌리티, SK 이런 것들은 상장이 안 된 상황이에요. 물적 분할을 했는데 물적 분할을 한 상태 상장이 안 된 거고요. 물적 분할하면서 동시에 상장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을 한 거예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LG화학이 LG엔솔처럼 상장할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 섹터와 2차 전지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떼어내면서 만약에 여기 반대하면 내 주식 니네가 사줘. 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물적 분할해서 비상장으로 놔둘래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아직까지 문제 안 삼겠다라는 근데 겁니다. LG 엔솔 때 이제 아픔이 있어서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해놓고 왜 이렇게 한 것인가? 나중에 그래서 상장시키려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 지금 이제 계속 그 의심을 얘기입니다. 받고 지금 이제 있는. 두 번째 같은 경우 SK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해놓고 SK온은 이제 상장시킬 계획이거든요. 이 상장할 때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이 상장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우회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물적 분할을 했는데 비상장으로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SK온 같은 경우 지금 물적 분할된 상태에서 그래도 SK이노베이션 주가에 SK온을 우리가 인정해서 보잖아요. 한쪽이 비상장이니까. 근데 LG화학과 LG엔솔은 다른 회사를 보잖아요. 근데 LG엔솔의 지분 가치는 100% LG화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하면
지분법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 둘 다 상장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제분을 키울 때 자제분이 키우다가 자제분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분가. 자제분 생활비와 내 생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연결해 준다? 이게 연결재무제표인데 우린 그렇게 안 따져주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 품 안에 있다라면 그가 벌어들인 소득을 내 소득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 때부터 이것을 내세웠던 거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초안이 마련이 된 거고요. 예. 지금 야당 측에서도 이건 어떤 뭐 여야를 가릴 게 아니라 주주보호 정책, 우리나라의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 제도가 있어서 물적 분할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LG엔솔 이후에 물적 분할이 하나의 또 유행처럼 또 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차제에 좀 더 강화가 돼서 이건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전횡이거든요. 대주주가 마음대로 물적 분할한다 뭐 이런 거 소액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이 자 소액주주분들 오랫동안 참아오고 가치기업과 성장해 왔는데 무시당한 그런 느낌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LG화학 갖고 계셨던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법이 좀 더 촘촘하게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됐으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두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동시상장이고 하나는 나중상장이다라는 거 그 부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짬짜면의 비유를 네. 잘 해주셨어요. 이제 짜장면과 짬뽕 나눠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소액 주주 입장에서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 예,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네. 금융당국에서는요.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 또 실효성과 함께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단계적으로 나오는 것들 저희도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들을게요.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짬뽕 그러면.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